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세무사 노무사 주영재입니다. 오늘은 공동도급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교부 수수, 기타 비용 정산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 드리는 건 제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니까요.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동도급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사와 구성원사로 나눕니다. 건설회사는. 그래서 대표사가 이제 발주자하고 핸들링을 하게 되고 구성원사는 이제 대표사를 아는 그런 상황이 있죠. 뭐 때때로 구성원사가 발주자와 접촉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대표사가 발주자와 접촉을 합니다. 발주자는 주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설회사가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도급이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발주자는 국가나 지자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발주자가 이제 돈을 받는 문제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발주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 그런 구조고, 구성원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부분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핸들링 구성원사까지 일일이 핸들링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구성원사와는 접촉을 하지 않죠. 그럼 대표사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즉 대표사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공동원가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공동원가가 나는 걸 어차피 발주자를 제외한 대표사와 구성원사가 안분해서 지분율만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원가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죠. 공동원가 부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성원사가 지불해야 할 부분에 금액이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공동도급을 했다. 총 공사 금액이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사 구성원사가 이제 3대2로 가정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억을 3대2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6억과 4억의 매출을 인식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라고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30억과 20억의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50억의 매출은 누구만 발행을 합니까? 대표사만 발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주자에게. 물론 구성원사가 발주자에게 직접 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구성원사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겠죠. 자, 그걸 크게 나눠서 선수금을 받는 경우가 많죠. 건축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수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주자는 구성원사가 아닌 대표사에게만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그러면 구성원사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되고, 선수금에 대해서 구성원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대표사는 구성원사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구성원사도 그 선수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에게 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성금에 대해서는 각각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는 대표사 자신의 것, 예를 들어서 50억 공사에 있어서 30억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30억만 발행할 수 있고, 구성원사는 20억만 발주자에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금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이 하지 않고 발주자는 구성원사에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사는 50억을 발주자에게 발행을 하게 되고, 대표사는 50억을 발주자에게 발행하게 되고, 구성원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원가 측면에서 보기 전에 이제 공사 수익 측면에서 보면 공사 수익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대표사가 50억을 했다 하더라도 50억 전체를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단 자신의 지분율만큼은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죠. 즉 30억만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구성원사는 20억만 공사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구성원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주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율인 50억 중에서 자신의 지분율인 20억만큼은 법인세의 지분율로 수익으로 공사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또 하나 원가 측면에서 보면 원가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원칙이 증빙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증빙이 종류에 따라서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공동 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주거나 또 건축 자재를 사오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서는 외주 공사비 세금계산서 받겠고 건축 자재에 대한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누가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표사와 구성원사 중에서 대표사가 일괄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대표사가 일괄해서 받는 경우에 그 받으면 원가에 대한 대금은 당연히 대표사가 하도급 업체나 건축 자재 업체한테 지불하겠죠. 그러나 그 돈은 결국은 안 분해서 구성원사에게 다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사는 구성원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사의 원가는 자신의 지분율만큼만 원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억의 원가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 3대2 지분이라고 하면 15억만큼만 자신의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증빙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계산서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신용카드가 있을 거고 법인에 이제 영수증을 쓸 수 있죠. 이와 같이 대표사가 하도급 업체라든가 건축 자재 업체한테 받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종류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성원사에게 청구할 때 그 방법이 달라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의 부분을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3대2 지분만큼 해서 6억은 자신이 감당하는 거니까 4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겠죠. 또 신용카드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까지는 아니지만 1억을 썼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역시 6대4 부분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구성원사에게 청구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신용카드 또 영수증도 있겠는데요. 신용카드 부분은 대표사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를 썼으니까. 1억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의 신용카드에 사용된 부가세 공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 구성원사에게 그 정산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로 자신이 받은 매입에 대해서 구성원사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성원사는 매입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죠.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대표사는 1,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00만 원 전체를 신용카드 공제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분율인 600에 대한 60만 원만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4천만 원에 대한 400만 원, 그건 공중에 붕 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카드를 대표사가 쓰게 되면 구성원사는 그만큼 부가세 공제를 못 받게 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사비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공사 원가 배분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자재비, 또 하도급준 비용들, 또 기본적으로 일용직이라든가 인건비 쓴 부분들, 또 기타 영수증 쓴 부분들, 신용카드 쓴 부분들을 증빙별로 해서 집계해서 또 지분별로 해서 3대2 지분별로 배분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매달 말에 이렇게 지분해서 언제 세금계산서를 매달 말로 해서 정산을 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그달 것을 그달 청구해서 정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표사의 경리부는 상당히 바쁘셔야 됩니다. 바쁘게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그 증빙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구성원사가 도산을 한 경우에 대표사는 이제 원가를 부담을 하게 되고 구성원사에게 원가를 청구해야 되는데 구성원사가 도산을 했다 그러면 부도 도산을 했다 그러면
대표자는 아까 원가를 정산하기 위해서 매출세금계산을 발행한다 그랬는데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부가세법상. 대손이 났죠. 대손이 났지만 이런 도급 공동도급의 관계에 있어서 대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동도급에 있어서 KFRS에 있어서 공동도급한다. 그러면 공동수익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율만큼은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 만약 거기에 자산부채가 있다 그러면 자신의 지분율만큼만 별도로 자산에 포함해서 본인의 원래 법인세에 있어서의 그 재무제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무제표 비율상 자산부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다가 추가해서 이 공동도급에 대한 자산부채를 추가해서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 수익의 실현과 회계 처리에서 대표자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그렇죠. 대표자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대표자에서의 선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수금 발행 처리에 있어서 선수금 받은 건 구성원사에게 다시 나눠줘야 된다 해서 구성원사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구성원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에게 선수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만큼만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자, 선수금은 그렇고 기성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금. 그래서 기성금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에 있어서 선수금은 대표자가 주계약자, 대표자가 공동이익이든 뭐든 발행하지만 기성금은 각 구성원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자가 또 발행을 하겠죠. 그래서 기성금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는 각자가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자가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금은 이렇게 각자가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성금에 있어서 대표자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면 대금계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가 나눠주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매입에 대해서 보면 매입은 기본적으로 증빙을 동일한 적격 증빙을 이용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동일한 적격 증빙.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받았으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신용카드를 받았다 그러면 구성원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해야 하지만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행을 못하니까 구성원사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원가에 있어서 물론 이제 과세 면세가 혼재돼 있으면 그 부분은 안분은 구성원사는 안분이 불필요합니다. 이미 대표자가 했기 때문에. 또 성금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 대표자가 일정 선금을 먼저 부담을 했다. 이 선수금이 아니고요. 대표자가 먼저 들어가는 공사에 선금을 부담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공동 도급업체 안에 있어서의 돈이 흐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뭔가 원래 지분율만큼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지만 지분율을 초과해서 한쪽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사가 더 지분율보다 더 했다 그러면 구성원사가 다 자신의 실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30대 20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30대 20이 아니라 30대 20으로 하기로 했지만 30, 20이 아니라 25를 했다. 그러면 5만큼 더 해야 되고 여기는 25가 되겠죠. 그러면 5만큼의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이 부분을 더 인식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사 원가 배분표라는 것을 반드시 작성을 하셔서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직계표, 영수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달 말 정산해서 집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매입에 있어서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일괄 매입합니다. 매입은 일괄 매입한다. 그래서 이 구성원사가 지불해야 될 부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구성원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구성원사가 만약에 대표자가 아니라 구성원사가 일괄 매입을 했다 그러면 거꾸로 대표자에게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자, 좀 말씀드렸듯이 구성원사의 부도에 대한 부분, 이것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하는 부분이죠. 프로. 자,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은 뭐 이렇게 쭉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자,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은 이 공동도급의 세금계산서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